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FOMC 멤버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비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흐름의 인플레이션을 잘못 판단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이 타격을 나중에는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 대응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잘게 쪼개서 대응하거든요. 이미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에 굉장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테이퍼링 속도도 빨리 하고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리 하고 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표현도 빼고 그랬는데 시장은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이미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찌 보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줬고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충분히 했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리가 절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증시나 또는 경기 확장세 자체가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긴축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됐을 때 경제 주체들이 그 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점이 어느 점인가를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야 되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뭐 테이퍼링을 줄인다든가 또는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타날 때까지 의미 있게 경기 수축이 막 진행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반응은 또 우리나라도 뭐 오늘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거보다는 긴축 속도도 내부적으로 더 빠르고 또 뭐 조금 아까 나왔습니다만 우리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너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게 해준 그런 FOMC라고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그런 결과였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의 강도와 속도 모두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미 뭐 다 알려줬죠. 그래서 지금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 하기로 했던 것들은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300억 달러씩으로 늘려서 1분기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이후부터 바로 2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한다는 게 이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정도가 가장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 연준의 입장과 제 입장이 좀 다른데 그때 이후까지 후년까지도 계속 그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을까는 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정도의 속도는 유지해야 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될 거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금의 전망입니다. 단지 우리가 리스크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계속 올해 말 정도쯤이나 내년 말 정도쯤이나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다 이게 땡겨지죠, 자꾸. 근데 지금 땡겨지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 땡겨져서 예를 들면 내년에 4번이나 5번 정도 금리 인상을 매번 FOMC 할 때마다 한다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 과정이 나온다면 그러면 아마 상당한 또 충격이 한 번쯤은 시장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의 전망은 아니라 계속 좀 관찰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 주게 죄송합니다. 잠시 속보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가 7,622명입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989명이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622명이고요. 여기에서 위중증 환자가 98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는 어느 정도 시장과 이 연준이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 속도를 어느 순간 연준이 이제 깨버릴 수 있는 거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럼 매번 FOMC 회의에 주목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했던 FOMC 회의가 끝났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증시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뭐
매번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OMC나 통화 정책만으로 뭔가를 다 전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통화 정책이 어떤 금리 인상 또는 긴축의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당장 경제와 증시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경제와 증시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누적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대략 그 금리 인상을 시작한 횟수로 따지자면은 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전체 금리 인상 사이클로 본다 그러면 한 반 정도쯤이 되면 증시나 경제나 힘이 빠지기 좀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또 반대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요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민간 경제 부분이 이게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뺐을 때에 민간 경제 부문만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사실 지난번 우리가 80년대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나타날 때 어찌 보면은 이전보다는 좀 빠른 시기에 증시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적어도 내년도 초 정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좀 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증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쯤에 조금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IT와 죄송합니다. IT와 성장주 관련한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IT 성장주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네. 너무 비싸다는 얘기고, 비싸다는 얘기는 이익이 전망되는 거에 비해서는 뭐 한 가지는 그 금리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 성장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불안했던 이유는 사실 금리 쪽에서 많이 왔었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할인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긴 건데, 제가 보기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결국은 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라는 게 뭐 다양한 금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중장기 금리를 보거든요. 무위험 중장기 금리를 보는데, 중장기 금리, 무위험 중장기 금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연준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게 미칠 영향이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안정적인 성장률 수준이라는 걸 아주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장악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장기 성장주가 나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조정이 되는 국면이나 이럴 때는 계속해서 조금 장기 성장주는 늘려가거나, 또는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일단 기대는 여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의 비중을 줄일 때다, 아니면 뭐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 이런 뭐 의견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주시고요. 네. 또 주목할 만한 관심 업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전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매월 나오면서 지난 한 뭐 8, 9월 이때부터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연말까지 지금 연장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악재들이 소멸되는 듯한 느낌도 보입니다. 뭐 아니 금리 올린다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반영을 많이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저는 조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리고 내년도에 성장세에 따른 어떤 이익 증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기대를 가져올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경기 후퇴는 아주 빨리 진행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중립 또는 뭐 중립이 안 되는 분들은 중립 정도까지, 또 때로는 조금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더 중립 이상으로 높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보면은 근데 크게 보면 계속 제가 좀 보수적인 입장의 그 업종들을 권해왔는데, 네. 이제는 좀 오미크론을 보면서
경기가 일상화되는, 그러니까 경제가 일상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체 포트폴리오의 반 정도는 말씀드렸던 대형 기술주, 특히 미국 대형 기술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도체나 배터리 플랫폼 같이 성장성이 확보되고 압도적인 어떤 지배적 지위를 갖는 데들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게 또는 안 가지고 계시다면 사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증시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형 기술주, 특히 미국 대형 기술주 위주의 매매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